모두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미를 7번 염송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네, 반갑습니다. 눈이 오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애들 공연 있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 본문이 더 재밌을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이 7번 하라고 하니까 숫자를 세셨나요? 7번 했나요? 8번 안 하고요? 아무도 몰라요. 반갑습니다. 오늘 부패보를 보시면은 행복에 대해서 오늘 행복한 가정에 대한 얘기, 행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행복하세요? 행복을 지금 잘 모르고 행복한 줄 아는 거 아니세요? 지금 여기에 다양한 계층이 이렇게 오늘 오셨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젊은 시절을 좀 상기시켜 드리는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젊은 시절에 이게 오늘 요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어떤 것이 행복이냐 요거 찾아갈 겁니다. 근데 이제 먼저 이제 남녀가 이렇게 만날 때를 생각해 보면은 아마 여기 우리 보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여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큰 게 필요합니까? 작은 게 필요합니까? 저도 이왕이면 큰 게 좋지 않나 싶었는데 대부분의 여자들이 작은 걸 원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이아 있잖아요. 몇 캐럿짜리. 큰 걸 안 원해요.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원해요. 근데 정말로 작은 가운데 어떤 걸 원하냐면은 젊은 시절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렇게 차도 작은 걸 원하지만 어쨌든 보면 이제 문이라도 좀 열어주는 이런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매너 아시죠? 진짜 큰 것에 아주 고급 차에 큰 차 이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차를 탈 때도 좀 문 좀 열어주고 이러는 작은 것에 더 좋아하더라는 거죠. 근데 남자들이 보면은 잘 해줄 때가 있어요. 남자들이 잘해주면은 여자들이 좋아해요. 근데 이 좋아하는 게 길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처음엔 잘해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엔 잘해줬어요 이러는데 계속 잘해주냐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은 원래 잘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뭔가를 바라기를 바라거든요. 챙겨주기를 바라는데 남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낚은 물고기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남자들은 죄책감이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남자들은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다들 이렇게 배려를 해주다가 왜 나에게 배려를 안 해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남성분들 보면은 대단한 게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처음에야 별걸 다 챙겨주려고들 많은 노력을 하다가 뒤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왠지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피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좀 더 나이가 들면은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전혀 좀 배려를 안 하는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 남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일입니다.
일을 제일 잘해요. 일을 제일 열심히 사시다가 어때요? 예, 그냥 돌아가십니다. 일만 하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냥. 예. 그런데 실제로 중간에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남성들이 뭔가 이렇게 여성한테 처음에 연애할 때 같이 뭔가 배려를 해주고 좀 챙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이가 갈수록 이제 그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막 그 사이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여기 보살님들께서 따님들에게 너는 꼭 니네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라라고 얘기를 좀 해보신 분이 계시나요? 별로예요? 니네 아빠 같은 남자만 피해라 이러시나요? 예. 보면은 어머니들이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뭔가 젊은 시절에야 대접을 받다가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좀 관심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남자들도 관심을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사이가 멀어지는 듯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남자들이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위로 같은 것도 필요가 합니다. 뭐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뭐 좀 다음 주가 바로 명절인데 명절 끝나고 나면은 뭐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그걸 볼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지금의 어르신들, 좀 남편분들이 이런 배려를 잘 많이 못했고 챙기지 못했던 이유가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에 그런 걸 많이 못 봐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부모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예. 여기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법회부에 나와 있지만, 불자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특히 이제 불광은 이제 반야에 대한, 반야라고 하는 것이 진리 그 자체지만, 우리는 이제 뭐 여기 법회부에 나와 있는 뭐 재범무화, 뭐 모든 것은 이제 무화 같다. 그래가지고 무슨 편견 없는 이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서로를 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잘못된 속에서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반야지혜를 갖다가 이해하는 겁니다. 원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원래로 되어 있는 것은 형평성이, 그러니까 이제 좀 차이가 없다라는 걸 갖다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마 꼬맹이 때 부모님 몸속에서 막 태어났을 때 생각하면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고 있으셨나요? 갓난 아기 때는 뭐 모르겠는데 한 유치원생 정도만 돼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초중 고등학교 학교를 다니면서 스님님 밑에 교육받으면서 사회 환경 속에서 이거는 잘못되고 이건 잘되고 하는 걸 갖다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교에서는 원래 그것조차도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런 데 얽매이지 말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정을 보시면은 가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하루에 일과 얘기를 딱 보면은 좋은 말을 갖다가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문안 인사도 당연히 드려야겠지만 그 다음에 대화가 우리는 막 끊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얘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말은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말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배려하고 하는 말은 되게 아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 가족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그대로 배우게 되고, 사실 이제 제 뭐 속가집에 보면은 그 어렸을 때부터 좀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경어를 막 쓰게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조카도 지금은 대학생이 돼 있지만 그 조카도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반말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욕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못 들어봤어요. 근데 얘가 유치원에 가니까 이제 욕을 배워오는 거예요. 예. 생전에 그 집에서는 안 가르쳤던 말들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오염이 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원래 순수한 그 마음이 있는데 그 순수한 마음을 갖다가 자꾸 변화시키다 보니까 이 원래 그 순수한 이제 불교의 가르침조차도 놓치고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긴 해도 이제 부처님 법을 따르고 부처님 수행을 하는 불자들로서 불자들 가정이라고 하면은 이 행복이 넘쳐나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방법은 어찌 보면은 상대방을 갖다가 다 존중하는 겁니다. 자제분들한테 혹시 자제분들한테 큰절 해보셨나요? 자제분들한테 제가 이런 질문하면 미쳤어요 이러면 피아노에 미가 있습니다. 미를 치면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보면은 우리가 자제분들한테 큰절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래도 내가 아무리 못난 부모로 보이더라도 그래도 내가 니보다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상이거든요. 아마 자식이 혹시 무슨 사고로 먼저 죽고 나면은 죄를 지낼 겁니다. 그죠? 뭐 TV나 뭐 다른 데 환경에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자식 제사에 부모가 절을 하나요, 안 하나요? 왠지 해야겠지 않습니까? 자식이 안타깝게 죽었는데 나는 그래도 명색이 부모야 이러면서 영전에 절을 안 하는 것도 왠지 좀 매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죽어야지 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원래는 절을 해도 되는 겁니다. 살아생전에도. 그런데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그래도 내가 니보단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아집이 있거든요. 고집이 있거든요. 아상인과 고집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자제분입니까? 그죠? 아마 모르긴 해도 나중에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숟가락도 못 들 때는 자식들이 상당히 소중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불자라고 하면은 모든 인격체로서 자식도 챙기고 주변 분들도 다 챙기고 특히나 뭐 여기서 얘기하지만 이제 가정에 대한 고마움 얼마나 소중한 인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바라는 게 많아요. 아까 했지만 여자들은 정말 사소한 것에 작은 배려에 반할 수도 있고 우리 그사님들 얘기를 좀 놓쳤는데 그사님들도 보면은 주로 어떤 게 보살님들 그사님들이 바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시죠? 돈일까요 같아요? 직장? 그사님들이 정말로 하루 종일 힘들게 돈 벌어 왔는데 그 이제 좀 가족들이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밤마다 얼큰하게 들어오더라도 그냥 본인이 좋아서 얼큰하게 들어오나요? 이제 다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보살님들이나 자제분들도 정말로 소중한 아버지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러니까 막 피곤하다고 힘들었다고 막 퍼져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해주셔야지 그게 되고 또 시비를 걸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특히나 불자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지혜를 좀 펴셔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아마 우리가 이제 보면은 새해가 되고 해서 부처님께도 발언하는 게 많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부처님께 발언문을 좀 써보셨나 모르겠는데 새해가 되면서 부처님께 뭐 그냥 편지를 쓴다 생각하고 발언문을 쓰시면 됩니다.
손편지를 좀 제대로 안 써보셨죠, 요즘? 다 막, 우편하면은 전부 고지서 정도만 다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손편지를 한번 써보시면서, 예. 예전에 이제 제가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수련회를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이제 부처님께 편지를 쓰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애들 시작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사랑하는 부처님께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 애를 불러다가 이제 야, 왜 첫 번째면 첫 번째지 왜 두 번째로 사랑하는 부처님이냐 이렇게 하니까 첫 번째는 이제 어머니래요. 어머니. 두 번째 부처님. 세 번째는 하니까 강아지라고. 그 네 번째 이제 형제 이렇게 들어가고. 아버지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막 밀려요. 예.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챙겨주는 것 같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기타에 들어. 예, 막. 예, 보면은 그 어머니도 부처님이다 생각하지 않았느냐라고 제가 그 친구한테 다시 질문했어요.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하니 어머니 부처님, 아버지 부처님 될 수 있죠. 예.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과 같은 존재로 보일 때 나 역시도 부처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편지를 쓴다 생각하시고 아마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새해 발언도 많이 있지만 가족들에게 이렇게 손편지를 쓰면서 발언도 한번 예를 들어서 뭐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그사님 보고 뭐 새해에는 좀 약주도 좀 줄이시고 건강부도 좀 챙기시고 일요일날 뷔페도 좀 가보시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자제분들한테도 뭐 당부의 말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면서 이제 정이 트는 거거든요. 불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행동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수행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자기 배우자, 남편, 아내, 자식들을 챙기는 것부터가 불교의 첫 번째 수행입니다. 제가 뭐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절에 다니지만 저는 불교 성향이지만 부모님하고 같은 절에는 안 다니고 싶어요. 이러는 청년들이 간혹 있어요. 불광사에 부모님들이 다니는데 젊은 애들은 뭐 봉원사를 다닌다든지 영화사를 다닌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또 반대로 이제 우리 청년애들 물어보면은 부모님들은 또 봉원사 다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불자로서의 모습을 잘 갖추면은 같이 다녀야지 이렇게 되는데 공부를 실컷 하지만 자식들을 봤을 때는 좀 다르게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 보면은 우리가 발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뭐 모든 것이 내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발언을 하지만 발언을 하는 거는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음식점 가서 이제 음식 같은 거 주문 많이 시키시죠? 음식을 시키면은 그 주문대로 음식이 나오나요? 간혹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게 나오면은 다시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죠? 새해가 되고 가족을 위해서 바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 주문 속에서 이제 했는데 피드백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시 요구하면 됩니다. 특히나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남성분하고 여성분하고 백화점에서 옷을 사는 걸 보면은 참 그 성격들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뭐 옷을 그렇게 잘 입는 편은 아닌데, 남자들은 가능한 빨리 백화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여자들은 한참 놀이터 같이 이렇게 사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여자들이 옷을 골랐을 때 남자들이 그 옷 이쁘다, 그 색깔이 이쁘다, 뭐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은 훨씬 더 감동스러운데 빨리 골라라는 둥 이렇게 대충 입고 가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정말 앞서 했지만 작은 것에 우리가 정성을 들이다 보면은 그것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게 길들여지고 그러다 보면은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제대로 이렇게 그 관습을 못 받았다 손치더라도 나라도 그걸 변화시켜서 자제분들에게 변화를 시켜주는 것. 그 예전에 그 15살 정도 되는 중학생 여자애가 이렇게 한 얘기인데요. 그 이제 엄마랑 같이 마트를 갔어요. 엄마랑 같이 마트를 갔다가 이제 장을 보는데 15살짜리 여자애가 한숨을 쉬더래요. 그래가지고 지네 엄마가 왜 한숨을 쉬냐 하니까 15살짜리 여자애가 하는 얘기가 평생 이 짓을 할 걸 생각하니 참 한숨이 나온다. 이런 힘들다. 중학교 다니는 여자애가 평생 장을 봐가지고 음식을 차리고 생각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못 본 거죠. 음식을 하면서 즐거워할 수도 있고 자기가 만든 음식을 가족이 맛있게 먹어주면 해가지고 행복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자기가 봤을 때는 엄마가 힘든 것만 보았다는 거예요. 그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정생활을 하면서 이런 걸 챙기는 거. 그래서 여기 쭉 나오기 법회부에도 쭉 나오지만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 왼쪽에 두 번째 단락 이렇게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반야를 배우고 불법을 믿는 불자로서의 자세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완전 무결하고 순수하고 순일하는 거. 가족들만큼은 투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속에서는 뭐 그 어떤 거짓도 없고 이렇게 아주 순수한 마음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 인연입니까? 그죠? 중국에 시안이라고 서안하는 옛날 때 장안이 있습니다. 그 장안에는 그 진시황 왕릉으로 유명한데요. 그 시안 거기는 이제 흙이 있는데 이렇게 발로 툭툭 차면은 그 이제 엽전 정도는 예사로 나온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유물이 많은 지역이 중국 서안 시안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도굴꾼들이 있어요. 도굴꾼들이 있는데 이제 땅을 파가지고 내려가서 그 뭐 도자기든 뭐 그릇이든 이런 걸 도굴을 합니다. 도굴을 하는데 그 도굴을 할 때 절대 친구끼리 안 한다고 그래요. 친구끼리 하면은 이렇게 파고 내려가 가지고 밑에서 물건을 다 올리고 나면은 그 위에 사람이 줄을 놓아버린대요. 그러니까 친구끼리는 절대 도굴을 안 해요. 그럼 누구랑 하냐면은 부자간에 해요. 부자간에 하는데 그 밑에 아버지가 내려가 있고 위에 아들이 있으면은 도굴을 다 하고 나면은 아들이 그 줄을 놓아버린대요. 그래가지고 부자간에 도굴을 하더라도 그 밑에 내려가는 거는 반드시 아들을 내려야지 아버지가 아들만큼 챙긴다 이거예요. 그 중국에서 유명한 그 뭐 얘기가 있습니다. 그 보면은 가족을 못 믿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라고 하면은 그 가족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가족은 내팽개치고 이렇게 막 주변 분들 챙기는 거는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제 불광의 가족으로서 오늘 또 좀 있으면은 이제 불광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연꽃뷔페, 목련시달뷔페에서 또 장기자랑을 할 것 같습니다. 신년을 맞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 꼭 후원을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뭐 굳이 뭐 애들 위해 가지고 뭐 간식이라도 좀 뭐 빵이라도 하나 더 사 먹으라고 뭐 이렇게 일부러 오늘 같은 날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오늘 뭐 힘들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우리 무여스님께서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무여스님 또 보면은 참 애들이 좋아하지만
애들은 좋아하지만 그 스님은 애들이 좋아하지만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참 어떡할까요? 이거 할 수도 없고, 그죠? 예전에 청소년 애가 말을 되게 안 듣는 애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보살님이 와가지고 스님 우리 애 좀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말을 안 들으면 팰 수도 있는데요 하니까 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애를 팰라니까 애가 덤비니까 엄마로서의 좀 더 체면이 구겨지니까 스님이 패면은 그래도 맞겠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애들 불러다가 얘기를 하니까 정말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숨통이 막혀요. 그러니까 이제 고집이 엄청 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너 좀 맞아야겠다 막 이렇게 말만 했어요. 말만 했는데 그걸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스님 진짜 애를 팰라 하면 어떡하냐고 어디 패라 해놓고, 예. 정말 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소송 들어. 보면은 그 자제분을 갖다가 이렇게 귀하다라고 하는 거, 또 이제 귀한 자식들만큼은 현명한 부모로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거 알아야죠. 특히나 요즘은 막 심지어 심지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혼들을 안 하려고 해가지고 큰일인데,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환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늦게 결혼하잖아요. 늦게 결혼하면은 본인이 환갑인데도 애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이러면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애도 힘들고, 나는 이제 정년돼 가지고 이제 돈벌이가 없는데 애는 대학 등록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결혼해야지 초부를 보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40년을 혼자 살았으니 나머지 40년 또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빨리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불자로서 현명하게 이렇게 사시라고. 뭐 법회부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은요, 사실 이제 광덕 스님 글을 갖다가 제가 좀 옮긴 부분도 있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불자로서, 특히나 이제 불광의 불자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의외로 오늘 좀 쫙 깔리네요. 아무튼 새해 들어가지고 많은 발언들이 있을 텐데, 그 발언 속에는 어찌 보면 가족을 챙기고 그런 걸 먼저 하는 것이 불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좀 주저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아마 뒤쪽에 젊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얘기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